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엔 글로벌로. 네. 우린 뭐 항상 글로벌이네 생각해 보니까. 언더스탠딩은 거의 뭐 항상 글로벌한 시각에서 글로벌한 시각의 대표 주자 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자, 이번에는 인도 총선 얘기. 인도에서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또 뭐 연임을 했는데. 네. 근데 이 총선 결과가 간당간당했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좀 말이 많대요. 그래서 총선은 이기긴 이겼는데 뭐 이긴 것도 시원하지가 않은. 그래서 뭐 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한데 이게 인도 경제는 오히려 좋을 거다. 그리고 야 인도에서 총선에서 뭐 뭐가 되는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기에는 이제 인도가 너무 중요해지고 있고 예.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인도를 항상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나라 선거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그 나라의 다양한 이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인도 하면 이분이죠? 네, 인도에서 한국으로 건너오신. 네. 인도에 그냥 접고 한국으로. 한국에서 맨날 물어보고 뭐 좀 아, 와달라 그러니까 아유, 그냥 한국 가자 그냥. 네, 그래서 오셨어요. 서울대학교 남아시아 센터로 오신 맹현철 선임연구원님. 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국으로 완전히 오신 겁니까? 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좋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좋은데 날씨는 좋죠 인도보다. 네, 날씨는 좋은데 대한민국 비정규직이 얼마나 삶이 힘든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정규직? 왜요? 왜요? 남아시아 어. 센터에서는 월급 안 줘요? 그거는 비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거- 후하지가 않구나. 뭐가 남아셨습니다. 네, 하이브와의 저 주주간 계약이랑 비슷한 거다. 붙지 마라. 네, 남아시아 센터 반성하라.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맹 연구원님께 인도 인도 총선 총선 이야기. 이야기. 네네. 뭐 하여튼 좀 애매하게 이겼다. 그 네. 정도는 들었어요. 근데 뭐가 놀랍냐는 게 애매하게 이겼다는 것도 그런데 그 심지어 출구조사랑도 많이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320석, 많게는 350석 정도까지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240석을 받았으니까 그 굉장히 격차가 많이 크게 나와가지고 출구조사를 좀 출구조사를 잘못했네요. 잘못한 거죠. 네네. 뭐 그거야. 유권자들이 출구조사를 거짓말로 했다는 뜻이네요. 오늘 세미나를 하나 이제 듣고 왔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인도인들의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인도 설문조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라는 게 또 하나의 야, 토론 재밌겠다. 주제였거든요. 거기 또 약간 다른가 보다. 뭐 하여튼 인도는 독특하거든요. 뭐든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줍니다. 아 인도인들은.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을 잃었잖아요. 예. 그러면 길을 물어봤는데 인도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내가 길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상심이 크겠지. 예. 아무 때나 안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 순간만큼 이 사람 기쁠 거야.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요. 아 그래서 길을 아는 척해요 막? 네네, 막 나쁘게 얘기해줘요. 말하면 그냥 아는 척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인 그럼 거죠. 잘못 가르쳐 주겠네요. 길을.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야. 그래서 인도에서 길을 물을 때 팁은 한 서너 명한테 물어봐서 다수결로 가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인도 사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너 나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짐만 놓고 금방 내려올게 그러더라고. 그래 기다렸는데 안 내려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더라고. 아 그게 어떤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금 상황에서 생각했거든요. 너를 실망시켜주고 싶지는 않으니. 아는 네네. 일단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 그런 거구나. 이번에 여론조사가 크게 틀린 주들이 예. 여당이 유석을 많이 잃은 주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유석을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여기가 여당의 텃밭이었는데 예. 출구 조사할 때는 저 여당 찍었어요 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개표를 하고 나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게 있구나. 여기서는 사람들이 모디 표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 네네, 네. 모디 찍었다고 해주자. 뭐 서로 마음 편한 게 좋은 거지 뭐. 네. 야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이야. 야 신기하네. 알겠습니다. 뭐 당장은 기분은 좋겠네. 들었을 때는. 2%하고 완전히 극과 극인 국민성이네요. 야. 나는 아닌 건 아니거든. 야. 그래서 지금 그 청취자들께서 인도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지 제가 모르니까 예.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게 전부 다 이거 정당 약자거든요. 예. ND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여당 연합이고요. 예. 인디아라고 적힌 게 이게 나라 이름이 아니고 야당 연합입니다. 그래서 BJP가 지금 현재 여당인데 240석을 얻었고요. 거기 밑에 뭐
TDP, 뭐 JDU 이런 애들이 그렇게 정당이 여당 많습니까? 연합의 멤버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인디아의 INC가 그 유명한 인도 국민회의 예. 그 초대 총리를 배출했던 당이고 그 밑에가 이제 지역 정당들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재밌는 게 야당 연합의 이름은 사실 이 약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약자를 만들고 일부러 인디아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인디아랑 싸우는 모양새니까 이제 그림이 너무 재밌는 거죠. 세상에. 네. 예.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당 연합이 293석을 얻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여당인 BJP가 240석을 얻었고 전체가 543석입니다. 그래서 과반이 넘어야지 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인도 국민당 BJP가 과반을 못 얻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여당 연합, 야당 연합은 그냥 사실상 한 당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아니요, 꼭 위성정-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네네. 저 색깔은 뭐예요? 그냥 대충 만든 색깔이에요? 하늘색, 초록색. 대충 만든 색깔이 아니고 이제 인도는 정당 정치 시작부터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정당의 기호와 색깔을 통해 가지고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저거 중간에 색깔 바꾸면은 난리 나겠네. 네, 잘 안 우리는 바꾸고요. 빨겠다가 파랬다가 를 바꾸는 가지고. 그러는데 네 파란색 그럼 우린 빨간색 막 이러는데. 그래서 국민당 같은 경우는 그냥 샤프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색깔 때문에. 그냥 네. 색깔로 찍으라고. 네네 그렇게 이제 주황색 찍어주세요. 아니면 뭐 연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와. 네, 그런 근데 식으로 많이 오른쪽에도 사용합니다. 보면 주황색 비슷한 것들이 몇 개 눈에 네네, 띄는데 네. 그거는 그 심볼하고 같이 보면 다르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주황색- 색깔만 보면 구분이 안 되기도 하죠. 하긴 워낙 많으니까. 네네. 녹색 코끼리, 뭐 음. 주황색 원숭이. 그런 거네요. 근데 그런 거네. 240석이 만만히 볼 숫자는 아닌 게 예. 이게 역대 여당의 의석 숫자입니다. 예. 이게 가운데 빨간 선이 과반이고요. 실제로 1989년부터 과반을 넘은 정당 거의 없었습니다. 2014년과 2019년에 이제 지금 여당의 인도 국민당이 이렇게 과반을 넘었고요. 240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모디 총리가 400석을 얘기했습니다. 나 400 할 거야. 400이 되면 이제 개헌도 가능한 정도의 이제 숫자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헌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구 조사와 그리고 여론 조사에서는 300을 훌쩍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그랬는데. 불구하고 너무 적었다. 요거는 좀 글자가 좀 안 보이실 건데 여기 예. 보면 여기가 이제 AMI가 이제 언론사 이름이거든요. 여기 네. 출구 조사고요. 아. 331이 나오죠. 그 다음에 IRFL은 이게 금융회사인데 여기서도 이제 예상을 했는데 320을 했습니다. 야. 근데 실제로 240이었고요. 많이 차이 났네요. 근데 이전에 303석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예상이. 네. 그 이전 이전에 것들이? 303, 지금 240, 그리고 출구조사 331, 그리고 금융회사인 IRFL의 예상치는 320이었습니다. 그 이변이 벌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변이 벌어진 그거였다면서요. 너무니까 모디 총리가 힌두를 네네. 너무 대놓고 그래서 네네네. 힌두교가 많으니까 그래도 오히려 표가 몰릴 것이야. 네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부에서 반란표가 많았다. 그런 면도 있고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모디 총리가 발휘했던 거는 중앙 집권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힘을 가지고 국가 전체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자는 게 모디 정부의 노선이었고요. 예. 반면에 인도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 과반이 다- 넘는 당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연정이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정당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게 되게 효율적인 게 지방 정당 같은 경우는 그 지방에서 한 90% 정도 의석을 차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거를 10명이 나가면 9명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많은 당선자를 낼 수가 있고요. 전국 정당 같은 경우는 많아도 40%가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돈은 많이 쓰고 당선률은 뭐 40%대, 아. 보통은 뭐 적게는 20-30%대가 나옵니다. 지역 정당이 발달돼 있는 네네, 그렇습니다. 말대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예. 뭐냐면 BJP가 의석을 굉장히 더 잃었잖아요. 근데 득표율은 이전하고 거의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렇지, 19년이잖아요. 그렇지. 소선거구제구나. 네네. 득표율이 37.7%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37.77%입니다. 그러면 경합해서 떨어지는 게 많다는 뜻이죠. 네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보이는 거죠. 아. 그리고 실제로 2014년에 과반을 했단 말이에요. 예. 여기는 31%입니다. 아하. 저거.
아 애매하구나 정말. 그러니까 표를 덜 얻었다가 아닌 거예요. 표는 비슷하게 얻었는데 예. 전국적으로는. 예. 근데 경합 지역에서 많이 지고 그 다음에 크게 표가 늘어난 곳에서 의석이 늘어난 효과를 그러니까 보지 별로 없었고.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득표율 31%를 가지고 428석? 할 때도 있었는데. 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요거 428석은 후보자 숫자고요. 아, 그건 후보자 네, 숫자고. 282석을 282석. 얻었습니다. 네네. 아. 그래도 4분의 3을 얻었다는 건 이상하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31%로 보면 안 되고 밑에 예. 40% 있잖아. 이걸로 봐야 되는 게 이게 그 출마한 선거구에서 표를 얻은 평균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출마 안 한 지역이 출마 안한 있으니까요. 지역은 네. 빼고 나니 그래서 인도 데이터를 볼 때 답답한 게 뭐냐면 요 숫자를 보여줘 득표율을. 아, 근데 후보를 안 내는 지역도 네네.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후보를 내는 지역의 득표율을 따지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예. 네, 안타깝게도 올해는 그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출마 지역에서의 득표율 또 40인데 한 예, 40%는 받는다. 평균적으로. 네네. 근데 출마를 안 했으니 전체 의석수가 줄어들 수는 있죠. 네네. 네. 전체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네네. 계산하는 것도 네네. 뭐 네, 나름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봐야 의미는 된다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아무튼 예년하고 비교해서 득표율은 비슷했는데 네네. 그런데 후보 그 당선자가 훨씬 떨어졌다는 말은 네네. 상대편이 이렇게 좀 모였다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네. 그게 정답이에요? 네. 아. 그래서 뭘 보여드리냐면 예. 이 왼쪽에 주 이름인데요. 뭐 텔랑가나주, 안드라프레데시주 이렇게 나오는데 빨간색이 이제 유의미하게 봐야 될 곳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펀잡 같은 경우가 지금 10%에서 19%로 9% 포인트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의석은 2개에서 0개가 됐어요. 아. 경쟁 상대가 다 됐다는 거네. 네네. 그리고 남부에 타밀나두라는 주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남부는 원래 중앙 정치라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부에서 대장이 타밀나두입니다. 근데 4%에서 11%로 7% 포인트가 늘었죠. 네. 근데 의석은 0입니다. 여전히 네네. 이야. 그래서 늘어난 곳에서는 그러니까 표가 늘어난 곳에서는 의석의 혜택을 별로 못 못 받고요. 받고. 근데 표가 줄어들은 게 이제 원래 텃밭이었던 UP 우타르프레데시주인데 요게 이제 9% 포인트가 줄어들었는데 의석은 29개가 줄어들었고요. 어이구. 라자스탄이 여기서 전에는 거의 다 당선됐던 곳이거든요. 여기도 10% 포인트가 내려갔는데 의석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저거는 완전 선거 전략의 실패이거나 아니면 상대당이 진짜 우리 야당이 연합해서 야당 저놈만은 안 돼. 단일화. 야당 단일화. 둘 네. 중에 하나네요. 맞습니다. 근데 야당 단일화인데요, 사실 아까 인디아라고 하는 게 야당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UP주에서 보면 SP라고 하는 지역 정당이 있는데요. 어. 얘네들은 원래 인도 국민회의랑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독자 노선을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2019년에 인도 국민회의 INC가 67명 후보를 냈는데 12명으로 줄였습니다. 아, 몰아주기 한 거구나. 네네. 몰아주기. 그리고 웨스트 벵갈 같은 경우에 이 네. 지역에는 AITC라 적은 트리나물 콩그레스라는 정당이 있는데 네. 지역의 맹주거든요. 여기는 42명 여전히 냈는데 전국구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가 12명 플러스 1 냈어요. 12명 플러스 1이라는 건 12명은 경선해가지고 이제 12명만 낸 거고 한 명은 그냥 독립적으로 이 당이 그냥 나가서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40명 나가던 썼는데 이게 안 될 10명으로 곳에서는 전략적으로 종전을 밀어주고. 안 해서 그렇죠. 네네. 서로 서로 네네. 아, 니네 강하니 그럼 니네가 네네. 많이 내 우리는 안 갈게. 네네. 그렇게 한 거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득표율이 그러니까 주요 주에서 표를 덜 얻은 건 사실인데 예. 그 덜 얻은 효과가 야당의 연합으로 인해서 너무 크게 다가왔던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선거 전략을 잘 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네네. 모디는 너무 싫어하는 그 여론이 있어서 자기들도 연합을 안 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러니까 그런 제가 볼 걸까요? 때는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디는 중앙 집권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중앙 집권으로 계속 나가면 지역 정당은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인도 국민회의 편이었던 정당들도 모였고 아. 거기 편이 아니었던 일부 정당들도 가입을 한 게 야당 연합의 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야, 그럼 너무 큰 비전을 제시한 거군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라는 게 지역 정치가 강한 인도 정치 네네네. 판에서 네네네. 중앙 정치를 내가 다 해먹을 거야 하니까 네네.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난 맞습니다. 거군요. 그게 하나 요소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게 경제적인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경제적인 요인. 그러니까 인도가 평균적으로는 경제가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이게 보면 그 중산층 이상은 여전히 이게 경제 성장 혜택을 많이 받는데 네. 그리고 모디 정부 때 그 복지 지출을 2배 정도 늘렸거든요. 예. 근데 늘린 복지 정책이 보편적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두텁게 여러 사람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정말 극빈층에게 일회성으로 선심성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복지 혜택도 못 보고 예. 그다음에 경제 성장 혜택도 못 보다 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닌 거죠. 남들 배만 부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많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의석이 많이 줄어든 데가 우타르 프라데시라고 하는 데인데 예. 여기가 원래 힌두 군본주의의 거의 뭐 고향 같은 느낌의 곳이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의석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힌두교로 그렇게 대놓고 우대했는데도 네네.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여기 뭐 이제 슬라이드 몇 개 보여주시면 예. 이게 제가 IIMB 있을 때 동료가 그 발표했던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 예. 인도가 원래 예전에 부유했잖아요. 그래서 1850년대까지 세계 상위 10% 대도시를 보면 그냥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요, 인도. 예.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0년대, 1900년대까지만 해도 예. 여기가 이제 요쪽이 이제 힌두 하트랜드라고 불리는 힌두 벨트인데 여기에 대도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1990년대부터 여기에 대도시가 다 사라집니다. 사람은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대도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 사람이 모여들 그런 대도시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도시가 없어진 게 아니고 다른 도시들이 훨씬 커진 그래서 거겠죠. 상대적으로 이게 성장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 저희 옛날 직장 동료가 메트로폴리스 버큐움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대도시가 진공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예. 힌두교가 강성한 곳이었고 여기 사람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이 지역이 왜 힌두 국수주의 또는 힌두 민족주의에 심취하게 됐냐라고 이 질문에 답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여기 원래 전통적으로 힌두 지역이었어 예. 라는 해석이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먹고 살기 없잖아. 청년들 일자리가 없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깃발 하나 주어주고 이거 흔들어 우리 뭉쳐가지고 나라를 바꿔보자 이러면 이제 여기 동화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10년 동안 미뤄졌던 그래서 10년 동안 미뤄졌더니 나라를 발전시켰는데 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러면 돌아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특별히 UP주에서 이제 BJP에서 많이 이탈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경제적인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 표에는 저도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표에는 그러니까 저렇게 된지는 굉장히 오래된 트렌드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의 트렌드가 네네. 아니고 네. 이미 저 인도 중부 지방의 네. 그러니까 경제가 그러니까 해안가 중심으로만 자꾸 일어나고 네. 옛날에 잘 살던 뭐 우리로 치면 경주 같은 지역은 네. 그냥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고 네. 드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번 선거에 영향을 특별히 더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인도 국민당이 2014년에 크게 표를 얻거든요. 예. 그때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당이 인도 국민회의였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2011년에 대규모 부패 스캔들 너무 크게 터지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바꿔보자. 그 모디라는 애가 저기 구자라트 지역에서 되게 잘하고 있다는데 얘가 이번에 드디어 중앙선거에 나온데 얘를 밀어줘보자. 그래서 밀어줬던 거죠. 그렇게 10년을 지내보니까 했는데- 나라는 잘 살아졌어요. 아. 근데 내가 잘 살아지지 않은 거죠. 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모디 총리는 힌두교고 네네. 그 하여튼 우리 같은 힌두니까 쟤를 밀어주면 뭔가 네네. 달라지지 네네네. 않겠느냐고 계속 밀어줬는데 네. 아, 배신감을 느꼈다. 네. 이제 요게 이제 경제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빵을 줘야지 빵을.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지역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CSDS라는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3호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뭐 주의사항 아니면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라고 예. 물어봤을 때 이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1번 실업, 실업. 2번 인플레이션, 3번 개발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경제적인 요인이 절반이 넘어갑니다. 근데 인도 경제가 되게 좋지 않아요? 좋은데 평균이 좋은 거예요. 아. 그래 원래 불만은 다 같이 배고플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고 뭔가 잘 되는 것 꿈틀꿈틀하면서 뭔가 이렇게 네.
누구는 막 돈 벌고 막 그럴 때 그럴 때 더 그럴- 짜증 나는 거구나. 그렇지. 그럴 때 나도 사실은 좋아지긴 하는데 어. 사람은 그러니까 배 실업률 아픈 건안 문제가 되지. 굉장히 심한데 예. 지금 평균 실업률이 뭐 7%, 8% 얘기 나오고요. 예. 청년 실업률은 정부 데이터 보면 15% 정도 나오는데 음. 민간 데이터로 보면 30%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뭐 비공식적으로 40%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지만 IT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예. 그나마 최근에 인프라 개발도 대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지만 고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제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죠. 예. 일단은 기후 변화 때문에 인도의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물가도 많이 오르게 됐죠. 그 특별히 그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정이라든지 그나마 인도 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른 이유는 예. 러시아에서 원유를 싸게 구입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그거라도 없었으면 정말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요. 야, 실업과 물가. 그러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별로 못 받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번 여당 네네. 입장에서는. 네네. 인도의 여당 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같은 여론조사에서 뭘 물어봤냐면 인도의 개발,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발전했냐? 했다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물어봤는데 이거 부자를 위한 발전이다라고 대답했는 게 2010 여기 보시면 32%. 그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한 발전이다 48%. 음. 잠깐만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람들 대답이 이제 부자를 위한 발전이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그게 좀 더 늘었네요. 네네. 예전에 비해서. 네. 사실은 부자를 위한 발전이 아니라 발전을 하다 보면 부자들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수혜자인 네. 거인 건데 그건 이제 이쪽에서 보면 쟤들만 좋은 네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모디 정부를 다시 뽑아야 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안 뽑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네. 거의 경제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 그래요. 그건 진짜 의외네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장은 이뤘는데 빈부격차를 많이 놓친 네. 거네. 그래서 거기에 빈부격차 대한 비판이 많았다고. 맞습니다. 점점 더 심해졌고 그리고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그냥 조그만 가게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대형 슈퍼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그 쇼핑몰 좋은 게 들어왔어요. 근데 나는 평생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완전 예를 들면 물론 2% 말씀대로 성장을 하면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네네. 근데 사실 성장할 때는 뭐가 많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걸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세금도 많아지고 뭐가 많아서 사실 이걸 좀 나눠주려고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흉내는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그 복지 지출이 2배가 늘어나긴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그게 불구하고 정말 극빈층 위주로 이제 사용이 된 면이 있고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나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개발 단계가 농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고 그리고 3차로 가는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2차 산업 단계에서 고용이 늘어나면서 부의 분배가 어느 정도 일어납니다. 근데 인도는 2차 산업이 성장하는 단계를 점프하다시피 해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그런 성장에 따른 분배 효과가 굉장히 적은 거죠. 아니 저 인도는 왜 계급이 원래 있잖아요. 계층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원래 뭐 브라만이면 끝까지 브라만이고 뭐 원래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네네네. 그냥 난 이렇게 사는 게 그냥 행복해. 그렇게 그렇진 생각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글로는 네네. 배운 네네. 적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신분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게 맞죠. 예. 그런데 경제적으로 계층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는 인도 전역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당연히 욕구는 인간이라면 네. 가질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양극화가 잘 되고 부의 분배가 잘 되냐를 지표를 상위 1%의 소득과 하위 1%의 소득 비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네. 상위 1%의 자산과 하위 2%의 자산 이것 비교도 하지 말고 네. 이건 나라가 발전할수록 무조건 벌어진다니까요. 그렇지. 다만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고 상위에서 잘못하면 하위로 떨어지고 네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벌어지고 있느냐 그걸 찾아서 아버지가 부자면 대대로 부자고 지금 부자 순위 해보면 이게 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다 부자지 새롭게 부자 된 놈은 하나도 없네. 이건 문제죠. 이거는 야 그래 봐야 얼마 차이 안 나라고 해도 이건 문제인 거고 애플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처럼 극단적으로 벌어져도 야 니네 언제 창업한 거야? 라고 하면
우리 한 40년 됐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는 수두룩하니까 네네.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2%보다 나이가 적어요, 기업들이. 그러니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너도 열심히 했으면 나처럼 되잖아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는 끄덕끄덕 할 수밖에 네네. 없는 건데 인도는 안 그렇지 않느냐. 근데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오늘 세미나 시간에 있었는데 예. 지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각 도시별로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 측정을 해요, 서베이로. 예. 그런데 이거 조사하는 분이 인도는 잘 모르고 그 조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의외로 인도에서 계층의 이동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높다고 아, 한 뭐, 응답이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요? 네네. 어.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런지 좀 해석을 해달라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예. 결국 사실 인도 사람들은 인도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 과거보다 지금이 계층 이동이 조금 더 나아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지금 계층 이동이 열망이 생기는 되는 거예요. 곳에 살고 있구나. 상대적으로 네. 조금 그런 사례들이 보이니까. 네네. 그러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걸로 치면 잘 안 움직여지는 거죠, 다이나믹스가. 사실 뭐 다 시가총액 1등부터 쭉 내려다 보면 다 네. 할아버지 때 창업한 기업들이니까. 근데 미국은 안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어느 쪽에 가깝냐는 그리고 건데. 인도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 부의 대물림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있어도 네. 그거 다 그냥 일감 몰아주기로 주주들이 내는 그런 번거로움만 있을 뿐이에요. 네, 상속세 못해서 상속 못했다는 기업은 근데 본 적이 본 없어. 적이 본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2% 차라리 그냥 없애버리자. 시끌시끌하지 말고 거치도 차라리 못하면서. 번거롭게나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빠가 일감을 몰아줄 만큼 큰 곳은 다 그렇게 몰아줘서 상속세 내고 애매한 바는 되지. 중견 기업들은 무슨 가업 상속이네 해서 그냥 다 넘어가고 맞아요. 우리 밑으로 내려오면 일감을 몰아줄래야 몰아줄 게 없으니까 네. 사실은 중산층만 계속 상속세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뭘 유지를 하냐라는 건데 그거 없애자고 하면 너 재벌 편이냐 이제 이러고 있지. 재벌들은 어차피 안 낸다니까 상속세를 지금. 그리고 경제뿐 아니라 이제 그 카스트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고 중요한 보고 역할을 있습니다. 했다고요? 왜요? 여기 약간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요디아라고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1월에 아요디아에서 라마 사원을 그 개관식을 했고요. 예. 여기에 총리뿐 아니라 정말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와가지고 행사를 했죠. 그 뉴스는 네. 압니다. 그 약간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리면 여기 그 무굴 제국 무굴 제국의 초대 황제인 바부르의 이름을 따가지고 모스크가 여기 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설이 있었냐면 원래 여기 라마 신이 태어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라마 신의 사원이 있었을 거야. 예. 근데 네. 없는 거예요. 어허. 근데 거기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힌두교들은 이거 우리 힌두 사원 부수고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동네였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한 순례자들이 순례 여행을 단체로 하는데 마지막 최종 도착하는 장소가 바브르 모스크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여기 원래 라마 신이 태어난 곳인데 왜 모스크가 있지? 예. 쟤네들이 우리 사원 부서뜨리고 모스크 만든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모스크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 유튜브에도 영상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세상에. 없어졌고 그러면 이제 이 땅을 가지고 계속 소송이 걸리고 누구 땅이냐, 뭘 지어야 되냐, 모스크를 지어야 되냐, 아니면 라마 사원을 지어야 되냐는 게 말들이 많았는데 예. 결국 인도 법원에서 국립지질학 연구소를 보내서 여기 조사해봐. 원래 그랬더니 뭐가 있었는지. 네.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여기 힌두교 사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러면 거기다가 라마 사원을 만들고 그 옆에다가 이슬람 모스크를 만들게 해주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게 하필 올해 1월에 드디어 개관식을 한 겁니다. 올해 1월인 이유는 뻔하죠. 선거 너무 앞이면 표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 같은 해 한 서너 달 전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피주에 있거든요. 네. 그 아유디아 주변에 야당 후보들이 안 나가려고 한 겁니다. 나가면 질 것 같으니까. 예. 여기 막 힌두교 사람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여기 괜히 나갔다가 나 승률 떨어지면 어떨까 이러고 있었는데 되게 무명에 그 다음에 OBC라고 해가지고 인도는 이제 법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할당, 그러니까 좋은 자리, 정부 자리나 대학교에, 학교에 할당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 혜택을 받는 무명 정치인이 어쩔 수 없이 나가요. 예. 유명한 사람들 아무도 안 나가니까. 어허. 근데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당선됐어요? 네네. 왜요? 그 거기가 이유가 뭐냐면 힌두교의 네, BJP는 뭐냐면 너희들 카스트 나누고 막 나눠주지 말고 그냥 우리 잘 살아보자. 카스트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로 뭉쳐야 돼. 약간 이런 개념이라면 원래 전통적인 인도 정치는 카스트끼리 서로 거래도 하고 정치에서 뭐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몇천 명씩 이탈하기도 하고 표에서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모디는 이제 그런 거 신경을 전혀 안 쓴 거고요. 반대 야당에서는 우리 너희들 차별받는 애들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할당제도 손을 보고 너희를 위한 정치를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표들이 카스트에 따른 표들이 대부분 야당으로 몰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요디아 근처에 있는 스타푸르란 지역에서마저도 누가 당선이 되냐면 인도 국민회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 힌두 사원 지응 약발이 없었던 겁니까? 그렇죠. 그 난리를 쳐서 만들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뭐가 나오냐면 저게 굉장히 그 모디 총리 업적은 맞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약발보다 더 큰 약발은 너희 카스트에게 우리가 뭔가를 더 줄게요였던 거죠. 야. 그러면 완전 정치적인 전략으로는 완전 헛다리를 짚은 네네. 거네요. 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막강했던 카스트 정치의 위력을 모디 총리와 그다음에 인도 여당은 애써 그러니까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저 정도는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변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허허. 이야. 복잡한 사연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예. 그 인도는 매년 새롭게,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게는 1억, 그러니까 이거 총선 기준으로 총선 5년마다 있으니까 예. 1억 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투표한 사람이. 네, 태어나서 처음 그렇지, 투표하는 그렇지. 사람이. 와. 그리고 이제 이전에 그 주정부 선거까지 합치면 태어나서 처음 투표를 해본 사람들이 그래도 뭐 2천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표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찍어본 사람들은 찍은 데를 또 찍을 가능성이 그렇죠,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찍어본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거죠. 아, 얘가 처음에 뭘 파란이냐 빨강이냐를 네네. 찍는가에 네네. 따라서 네. 그 이후에 수십 년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겠네요. 2014년에 지금 여당이 그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 캠페인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도 2014년에 미리 쓰고요. 예. 그 다음에 선거 유세도 홀로그램 쓰고 막 굉장히 재밌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젊은이들 타겟으로 하고. 그리고 이전에 부패가 너무 심했어요. 인도 국민회의가. 그러다 보니까 갈아엎자라는 분위기도 강했고. 네. 그래서 거의 역대 최고의 득표율이 나오고요. 어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인도 국민당을 굉장히 많이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뭘 찍었는지 데이터는 없는데 뭘 봤냐면 그 태어나서 처음 투표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주별로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주에서 인도 국민당이 득표율이 늘어나는 걸 본 거예요. 아, 이거 두 개 사이의 상관관계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 젊은 층에서 하여튼 반 여당 성향이 강하다. 그것보다는 이제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도 경제를 보면 청년들은 계속 불쌍해요. 불쌍하다고요? 네, 일자리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어요. 경제 발전해서 생기는 일자리는 어디로 가요? IT 공대 나오면 취직 잘 된다면서요. 그런데 최상위권 IIT 가는 인구가 어, 0.5% 미만이란 말이에요. 너무 적으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네. 취업자가 늘기는 꽤 많이 늘겠죠. 늘기는 하지만 실업률은 올라갑니다. 최근에 청년 실업률을 보면 점점 올라가요. 네. 도전자들이 그날은 많아져서. 나는 네. 농사는 안 짓고 도시 와서 취업할 거야. 네, 그러기도 그러면서 하고 계속 어플라이 하니까. 인도 인구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노동 시장에 나오는 젊은 애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발전을 해도. 네네. 근데 TV에 보니까 성공한 IT 개발자들 막 나와. 네네네. 네. 그걸 보고 나도 도시로 가. 근데 안 돼. 그러면 불만이 쌓일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야당 여당 안 가리고 모두 예. 젊은 층을 대상으로 열심히 구애를 했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인도에서는 이번 선거가 최초로 OTT 선거 캠페인을 했던 선거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OTT 선거? 넷플릭스에 네, 그런데 아, 넷플릭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저렴하지만 광고가 나오는 OTT 서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그 MX 플레이어라고 하는 OTT인데 여기에는 BJP 광고를 이렇게 한 거죠. 아, 정말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 소개하는 게 나온 거고요. 와, 재밌네. 여기는 디즈니에서 하는 핫스타인데 여기는 인도 국민회의 여기 손가락 여기 인도 국민회의 저게 네 광고를 하고 밑에는 이제 그 야. 프로그램 광고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광고를 하고 심지어 모디 총리는 뭘 했냐면 자기 관저에 그 유튜버들을 불렀습니다. 예.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게임하는 유튜버들이에요. 아, 젊은 친구들 네, 좋아하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도에서는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래서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거 방송하는 사람들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구로 유명한 애들을 불러다가 직접 게임도 해보고 총리가 같이. 네, 나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라는 거를 보여줬었어요. 우리 옛날에 대선 후보들이 왜 그런 무슨 예능 프로 같은 데 나오고 네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게임이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인도 청년들 특별히 남성 청년들의 문화를 상징하는 거는 예. 모바일 게임이거든요. 야.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하고. 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매번 시골에서 올라오는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분양도 안 되는 아파트 계속 짓게 하고 하다가 팔리지도 하다가 않는 망했다. 철강 계속 만들게 하고 네. 그래서 밀어내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근본적으로 이 참 인구 구조라는 건 문제다. 네네. 출산율은 계속 높습니까 인도는? 지금 합계 출산율이 2% 그러니까 2.03 정도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많이 네네. 내려왔. 그래도 2%인데. 그다음에 남부에 잘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도시 남부의 대도시는 1.5 정도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예. 2%면 인구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0.6이니까 뭐 앞자리가 2%는 2면 뭐 인구 폭발이겠다야.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향후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예. 큰 틀에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은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 발전에 불만이 많았으면 여당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표는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도 국민당을 밀어준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너 경제 발전 잘한 거 맞아. 그래서 경제 발전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이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서민들, 그러니까 극빈층과 경제 혜택을 보는 그 중상층 이상을 제외한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게 그 인도가 매년 2월 1일에 예산안을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랑 달리 예산안을 발표하면 경제신문에 일주일 내내 예산안 분석 리포트를 씁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번에 2월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7월에 우리 이길 건데 뭐 자세하게 쓸 필요 있냐? 다만 우리는 재정 적자 폭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탈한 표들을 잡기 위해서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 네네. 것 같네요. 그래서 7월이 되면 이제 또 예산안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복지 지출을 늘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 혜택을 아무래도 서민들도 볼 수 있게끔 좀 구조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럴 돈은 있는데 안 쓴 거예요? 사실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인도가 발전했어도 세금 제도도 같이 발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네네. 그러면 GDP 성장률만큼 세수가 늘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그걸 조달해서 뿌려요. 모디 총리의 스타일하고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약간 낮은 세율과 자율성. 그래서 기업이 하여튼 어쨌든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 그런 기업이 구조. 일자리 만들어내야 그게 진짜 네네. 일자리지. 네. 세금 걷어서 한국처럼 그렇게 나눠주면 노인 일자리만 늘어나는데 그 정부가 손 떼면 후다닥 쓰러지는 그게 일자리냐라는 게 이제 모디의 생각일 약간 거 아니겠어요. 스타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가 사실 고질적으로 재정 적자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래서 모디 총리가 다시 집권을 하면 이 재정 적자를 좀 줄이겠다라는 예, 메시지를 던졌었는데 예.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면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특별히 소비 위주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간접세 징수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 직접세도 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돈이 없는 건 사실이죠. 정부. 그래서 극빈층에게만 일단 뿌린 것 같다 그게. 네네. 그걸 좀 더 윗선까지 뿌릴 것이다. 네네. 네. 아, 그게 있고요.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건데. 그럼 재정 적자는 더 커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게 다 여론에 약간 뭐 달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인도 경제에 딱히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건 네네.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음. 그런데 또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일회성으로 뿌리는 건 힘들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가스가 없는 사람에게 한 달에 2만 원 줄게 큰 돈인데 그럼 이제는 가스비를 그런 식으로 주기에는 받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럼 가스비 500원 줄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 주는 것보다 좀 다른 시스템적인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도 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디 정부가 보건과 교육에 돈을 굉장히 덜 썼거든요. 네. 이제 이 분야에 좀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디 정부가 강력하게 밀었던 게 제조업 육성이거든요. 네. 물론 성과는 그렇게 대단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제조업이 뭔가 될 것 같은 꾸물꾸물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예. 이거는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네, 일자리를 되니까? 만들어야 되고 이제 서민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조업 육성 정책은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거로 생각이 그거는 들고요. 왜 잘 안 된다고 보세요? 그래도 인도가 그래도 유일한 중국 제조 공장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인도밖에 없다. 네. 그거 다들 얘기했는데 막상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여당 야당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이들 동의하는 바인데 첫 번째는 R&D 부분이고요. R&D에 굉장히 돈을 적게 씁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너무 형편이 없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당장 일할 인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도 요즘에 돈을 많이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인프라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예. 아직도 인프라가 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전기나 등등등. 이게 도로 쪽, 도로? 네네, 아. 이런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 확 안 큰다. 네. 근데 도로는 빨리빨리 깔아야 되는데. 그리고 보시면 중국이 발전할 때 보면 동부 해안 쪽에 인프라를 집중시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방에 돈을 나눠줘야 되니까. 아 저쪽에 특정- 하면 왜 저쪽에다 하냐고 그렇죠. 뭐라 그러고 그렇죠. 네. 정말 힘들구나 인도는. 순서의 문제인데 민주주의를 먼저 하면 피곤해. 야, 그 쉽지 않겠네요. 하기는 해야 그럼. 되는 건데 쉽지 너무 않겠네. 빨리 하면 피곤한 게 민주주의다.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서 대기업 위주로 모디 정부가 정책을 폈는데 예.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사이즈 기업들이 정부 관련된 일들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좀 늘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리고 무슨 돈으로라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뭐 음. 뭘 줄여서 그렇게 라는 걸 텐데. 재정 적자를 감내하고 하는 거겠죠. 근데 뭐. 그 국채를 발행하면 누가 사느냐는 거죠,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 돌아갔던 이유가 이제 해외에서도 투자금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예. FDI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예. 구조고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인프라 깔아줄게 와서 생산해라고 외국 기업을 꼬신 게 아니라 너희가 생산을 하면 생산량에 맞춰서 보조금을 줄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은 외국 기업이 돈 있는 기업들이 어쨌든 들어오게 어떻게 되니까. 들어와서 자기들이 조금 깔고 예. 생산을 해서 그걸로 보조금을 받아가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제조업 육성 정책에 돈을 먼저 넣는 게 아니라 좀 나중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제조업 육성 인센티브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게 앞으로 좀 더 강해질 걸로 본다. 그럴 어쨌든 수도 지금 있고요. 네네. 일자리가 너무 절실해졌으니까. 네네. 그리고 지방 정부의 역할이 지역의 힘이 또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 판세 결과는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네. 중앙 집권적으로 하지 마. 네네. 그러면 그게 인도의 경제 발전에는 어떨 걸로 보세요? 그게 이제 사실 오늘 결론으로 갖고 왔던 건데요. 예.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인도 니프티 50 주가인데요. 예. 쑥 내려갔던 게 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개표하는 날. 그래서 개표하는 날만 보면 인도 경제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음. 했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보세요. 과반은 했대. 근데 그것도 괜찮대. 있고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많이 얘기 안 하는 거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했던 게 뭐냐면 모디 정부 때 민주주의가 굉장히 심하게 쇠퇴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힌두 국수주의가 나오면서 그 나라가 민주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정부가 중앙 정부가 힘이 강하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도 굉장히 떨어져요. 예. 하루 아침에 지방 정부가 힘이 강하다 보니까 아니 중앙 정부가 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작년 9월에 랩탑이나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를 수입하는 회사들이 라이센스 없으면 너 다음 주부터 수입 못해. 이런 정책을 폈거든요. 예. 갑자기 갑자기 맘대로 막 바꾸는 맘대로 거야.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이득을 보는 지방 정부는 좋아하겠지만 손해 보는 지방 정부는 사전에 조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정책의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민주주의 후퇴를 많이 우려를 했었던 거고 예. 대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인도가 미국에서 흑자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도 무역 트렌드를 보면 상품은 수입을 많이 하고 수출을 못 해요. 근데 서비스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수입을 별로 안 합니다. 네. 근데 미국과의 무역은 대부분 서비스 교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예.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왜냐하면 바이든이었으니까. 바이든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도를 키우려고 했죠. 예. 그러면서 인도에 대해 손해를 보면서도 인도를 키워주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는데 그게 만약에 트럼프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적자 보기 싫어하는 트럼프가. 그러면 인도를 억압하기 위한 제일 좋은 카드는 뭐냐면 민주주의 얘기하고요. 예. 인권 얘기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캐나다에서 그 시크교도 한 명이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예. 외교 문제로 발생되고 네. 그거 만약에 미국이 그걸 인지하고도 어느 정도 덮은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트럼프였으면 바로 제재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민주성 그리고 중앙 집권을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돌진하던 예. 그런 기차에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되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고 조금 더 이제 시스템적으로 브레이크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선거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인도가 그러니까 일단은 3년이면 성공을 했으니까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제 정책들은 일관적으로 큰 틀에서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도 가장 큰 위협이었던 민주주의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힌두 국수주의 문제, 이 문제가 꽤나 해결이 된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인도에게는 꽤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모디 정치인 모디의 약간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여서 네네. 힌두교 네네. 그리고 뭐 나는 하여튼 기업 중심이야. 네. 기업 그러니까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네네. 경제 정책. 네네. 그게 이제 모디 총리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었는데 그걸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론적으로는 그 연정이 굉장히 무난할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연정이 선거 전에 형성돼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고 그 다음에 한 당 240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는 안정적일 거로 보이는데 예. 문제는 모디 총리 개인의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디 총리는 연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총리가 됐는데 이미 과반인 거예요. 그래서 과반이 확보된 상태에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에서 나라를 발전시켰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연정 파트너를 달래야 되잖아요. 예.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연정 안에서 이게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찬드라 바부 나이두 네 이거 AP 아니에요 틀렸어요. AP라고 안드라 맞구나. AP 주총리인데 예. 이 사람은 이슬람도 챙겨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예. 그러면 이슬람 때려잡아야지 그래서 힌두만 잘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던 당과 이슬람도 챙겨야지 하는 당이 연정이에요. 그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지. 모디는 왜 힌두만 우대하고 이슬람을 때려잡아? 그래서 본인이 얻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앙 집권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에 대한 열망으로 사람들이 모아야 되잖아요. 예. 어차피 100%를 모을 수 없으면 80%를 모으면 돼요. 힌두교가 80%거든요. 그럼 이슬람을 배척하지 않으면 네네. 힌두가 잘 안 모여요? 그것보다는 원래 이게 힌두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힌두교가 뭐 예를 들어 기독교처럼 경전이 있고 그 경전을 해석하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힌두교인들 따라서 자기 믿는 종파에 따라서 신도 다 다르고 신도 그렇죠. 다르고 경전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저기 이슬람들이 너희 거 뺐는데 야 너희들 조상들 봐 무굴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뺏어 먹었지 않니? 우리 뭉쳐야 돼. 뭐 그런 면도 있는 거고요. 아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면이 있냐면 그 경제 논리와도 관련이 있는데 원래 힌두는 위대했어 능력이 있었어. 근데 무굴 제국에 뺏겼고 영국에 뺏겼고 그리고 인도 국민회의라는 부패한 정당이 우리의 잠재력을 눌러놨어. 그런데 이제 부패한 정당도 없고 식민 국가도 없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마음대로 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야. 뭐 이런 접근인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랑 관련되냐면 경제 성장하고 관련되거든요. 그게 경제 성장하고 왜 관련됩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상적으로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요. 예. 경제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열매를 너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사이드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최근에 인도 언론에서 외신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외신 보도 안 했어요. 그래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인도가 전 세계에서 아젠다를 뭐 세팅하고 그다음에 뭐 분쟁을 해결하고 이런 나라라는 얘기들이 외신에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 슬슬 인도가 네네. 중요한 나라가 된다는 네네. 외신들이 있죠. 아 나오니까 이제 그게 뿌듯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만약에 지역에 내 정체성이 있다면 내 지역은 국제무대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인도는 국제무대에서 뭔가 된 거잖아요. 이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스포츠입니다. 요즘에 이제 인도가 아시안 게임에서 성적이 많이 올라가고 올림픽 금메달 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심으로 하나로 뭉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아 그렇게 하나로 자꾸 묶으려고 한다. 네네. 그렇지. 그동안 우리 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던 네네. 분들의 가장 큰 논리는 너무 흩어져 있다. 한 나라가 아니다 거기 사실상. 그렇죠.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안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 중국이 왜 세계의 공장이 됐는지 압니까? 인건비 개뿔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어떤 예를 들면 소니가 여기쯤에 공장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저 공장 세워도 됩니까? 라고 물으면 중국에서는 저 마음에 들어요? 2주 후에 와. 그때부터 그냥 기초공사하면 돼. 아니 저 많은 민가들은 어떡합니까? 미루면 돼. 그거 우리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는 거지. 걱정을. 짜서 주시다가 2주 후에 오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그게 되는데. 싹 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중국이. 실제로 인도에서 토지 소용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야, 인도는 안 된다면서요. 그게. 인도는 도장 받아오라 가서 도장 받으면 이 도장 받아가면 저 도장이 없다 그러고 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허허벌판해 줍니다. 자 여기는 토지 소용이 됐어 그런데 저 도로 없고 도로도 없고. 그렇지. 근데 지금 기아 자동차가 들어가 있는 곳이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강력한 카리스마. 네. 이게 모디는 그런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좋게 그렇죠. 해석하면 그런 걸 네네. 해보고 싶었던 네. 건데 그리고 성과도 사실 냈고요. 성과도 냈고. 네네. 그런데 이번 선거로 네. 그런 거에는 브레이크가 걸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까지는 동의를 하겠어. 근데 너무 세게는 나가지 말아다오.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새로운 정부, 새로운 모디의 이번 연임은 그러니까 그 연정도 해야 돼. 네네. 자기 마음대로 다 안 돼. 여론도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지금까지와는 같은 퍼포먼스를 내기는 어려운 환경이네요. 모디노믹스는 이제 조금 그거 좀 주춤 약해졌다고 봐야 되는 덜컹덜컹이고. 게 합리적인 가정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효율성을 놓고 볼 때는 이전에 모디가 해왔던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빈곤도 많이 탈출했고 성장도 어느 정도 일어났으니까 그런 효율성이지만 그 이면에는 폭주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 있는 상태에서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데 네네. 당장은 이건 맹 교수님이 진짜 인도를 너무 너무 사랑하는 거지. 로맨티스트야. 인도를 너무 사랑하는 거지. 그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네. 비효율성이 분명히 올라갈 로맨티스트야. 것이고요. 네. 11.6 사태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아니고 그때 서울의 봄에서 네네. 예를 들면 YS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DJ가 당선되고 그래서 DJ 때 올림픽하고 그랬으면 됐을 것 같냐 생각해 보면 글쎄요, 뭐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글쎄 뭐 민주주의는 좀 빨랐겠죠. 그러나 지금 35,000불일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 그러니까 모디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제를 쫙 이끌어간 네네. 그런 측면은 뭐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게 네네. 이제 인도의 주가로 그냥 그대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강력한 동력은 확실히 약해진 게 아닐까. 그렇죠. 네네. 이전처럼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기는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서울 또 대한민국처럼 조그만 땅덩이에서도 어. 개발을 하려면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도로를 부산으로 뚫으면 호남에서 뭐라 그러고 광주로 뚫으면 부산에서 뭐라 그러면 둘 다 뚫으면 그게 뚫어지니까 그냥 이거를 밀어붙여. 이거를 모디가 해낸다면 진짜 훌륭한 정치인인 거지.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합치해서 네. 뭐 이렇게 같이 나갈 것까지 성공했다 그러면 진짜 훌륭한 정치인. 그런데 그게 뻔한 게 이슬람 탄압하고 힌두교 묶는 걸로 봐서 그게 과연 합치라는 걸 하실 분인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은 체질에 안 맞는다. 체질에는 안 맞을 우리 그런 그 대통령 몇 번 알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안하긴 하네요. 네네. 네. 결론 들어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계속 총리야. 그럴 것 같은데. 야 많은 과제를 남겼네요. 네네. 그리고 모디도 뭐 지금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고.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선서할 때 보면 네. 사람이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전에는 이제 그 나라는 표현도 안 쓰고 모디는 뭐 이런 식이었어요. 본인은 네, 그러니까 모디는 그리고 본인이야. 네. 그리고 인사를 할 때도 힌디어만 쓰고 어. 그러니까 약간 그 이슬람 쪽에서 많이 쓰는 우르도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쪽 인사만은 쓰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좀 달라졌네. 쓰려고 하고 아, 그래요? 달라졌네, 네네. 달라졌어. 연정 파트너들이랑 인사도 좀 하려고 하고 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야, 그렇게 바뀌었어요. 모디도 변하는데. 어? 그게 안 변하는. 네. 나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모디도 이렇게 바뀌는데 선거 끝나니까. 네. 참 안 바뀌어 보면. 네, 그러네요. 시진핑 얘기입니다. 누군가 생각나네. 참 안 바뀌어. 시진핑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모디가 이번에 지금 보니까 1950년생이니까 이번 임기 마치면 이번 임기가 2029년에 끝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75세면 은퇴하겠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네. 본인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제 이게 내년이니까 과연 75세에 물러나실 거냐 이게 또 관심사고요. 그래, 그것도 있고. 네, 근데 마지막 임기겠죠? 네, 그건 확실할 겁니다. 마지막 네. 임기겠죠. 네. 마지막 임기. 재출마를 할 수도 있죠. 77세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하면 되죠. 음.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한 번 더 할 때 과연 될까요? 네, 그 이슈가 있는 거죠. 하고 아, 싶지만 안 될 수 모디에 있죠. 대한 지지율이 네, 하나. 인도는 잘 모르겠네. 인도인들을 위해서는 모디가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대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은 하지만 그건 소수의 네. 거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론이 소수의 경제 성장은 이루지만 그 과실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네네. 떨어져야 되잖아요. 폭포가 안 떨어지나 보지. 떨어지느라고 떨어지는 거긴 거예요. 건데. 그럼 네. 그럼 거기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다 가는 거니까. 난 농사 안 짓고 있는데 도시 가서 살래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전형적인 그 이게 성장의 그 걸림돌을 딱 네. 겪는 것 몰라. 같은데. 근데 우리의 발전 방식이 네. 그동안 그냥 독재자가 마음대로 어. 해갖고 끌고 왔었던 거라서 네. 그게 발전의 동인이나 원인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지도 모르긴 해요. 또 뭐 그렇죠. 민주주의와 어쩔지 같이 모르니까. 갈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음. 또 아슬아슬하지. 지방자치의 장점이 있습니까? 지방이 색깔이 강하면 네.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어떤 장점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나라의 H 자동차 회사가 네. 지금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남쪽에 타밀나두 주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중앙 정부에서 북쪽에 기여 좀 하시죠 이런 압력이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압력을 넣을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그냥 네. 하면 되고. 조금만 생각 바꾸면 돼요. 왜 이주랑 이주랑 연결시켜야 돼요? 여기는 사업하기 좋은데 여기는 안 좋은데? 여기서 하면 사업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요? 모디 총리는 자꾸 네. 하나의 인도 네, 네.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쪽에다가도 공장 좀 세우쇼. 네네. 저기도 하시오라고 네네. 하는데. 그런 네. 것 그런 게 있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인도로 간 게 아니라 뭐 타밀로 간 거니까 네네. 타밀에서만 잘하면 되는. 네네. 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그런 리스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너무 중앙 정부니까. 그리고 이제 기반이 없는 사회 기반 시설이 없는 북쪽이 자기 텃밭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북쪽을 챙기려고 했으니까. 네. 근데 북쪽에서 표가 많이 이탈됐잖아요 결국. 맞습니다. 네. 이제 북쪽으로 그런 시설들을 못 가져갔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걸 밑에 있는 걸 강제로 위로 끌고 가는 게 됩니까? 이게 안 되지. 아무리 중앙 집권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당연히 그냥 해안가 중심에서 공장이 들어간 거지 어디 내륙 한가운데 공장을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안 대표는 대한민국은 지방 균형 발전하자고 합니까? 우리는 얼마 안 돼. 내륙에 있어도 바다랑 얼마 차이가 안 돼. 다른 나라 볼 때는 이놈의 새끼들은 다 그냥 이렇게 해야 주가가 올라 그러고 한국 거 할 거면 민주주의 하자 그러고. 지방자치의 장점은 그 정치학 교과서에서는 예산을 어디에 투입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지방 정부가 더 잘 안다. 잘한다. 그러니 그렇게 맡겨두는 게 네. 나을 수 있다는 네. 건데 잘 알아서가 아니라 어디에 투입하면 표가 나오는지를 잘 알아서 네.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알겠습니다. 자 인도 선거 얘기. 맹현철 박사님. 맹현철 박사님. 인도 따끈따끈한 인도 아직 그 인도물이 아직 빠지기 전이라서. 인도에서는 살던 집은 어떻게 했어요? 살던 집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학교를 떠나고. 가족들도 다 같이 살고 계셨죠? 인도에서? 그러다가 코로나 때 가족이 먼저 한국에 가족은 들어와서 한국에 왔고 그러니까 귀국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가족이랑 함께 역기록이었네. 살려고. 역기록이. 그러니까 인도에서 벌어서 네. 한국으로 보내는. 근데 역기록인데 그 소득 수준이 낮은 데서 벌어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벌어서 어떻게 한국을 먹여 살렸어요? 야 진짜 그 너무 수지타산이 안 맞다. 힘들었습니다. 야 인도에서는 인도 월급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인도 대학교에서 계셨으니까. 인도 대학 교수 월급은 눈물이 납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뭐 그리 고소득층은 아니죠 대학 교수님이. 네. 저희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으니까. 세상에. 자 지금 맹현철 교수님 풍운의 꿈을 안고 인도 가셨다가 와 역기록에 진짜 고난을 겪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한국으로 돌아오셨다. 돌아오셨다. 서울대학교 남아시아 센터에 네. 강성용 교수님 있는 거기죠. 네, 저희 네. 강성 교수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네. 강성룡 교수님이 잘 챙겨주셔야 되겠네. 강 교수님이. 그죠? 근데 강 교수님이 하시던 거 다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맹현철 박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